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6일 토론토 부동산 TV 113편 토론토 주택 하강 시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를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3월 5일인가요? 지난달에 이제 방송했을 때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조짐이 좀 안 좋다.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 말씀 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 3월 둘째 주 때쯤 돼가지고 중반쯤 돼서 마켓에서 좀 이제 이상한 사인이 많이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3월달 평균으로 3월달 마지막으로 평균이 129만 9천 불. 그래서 130만 불이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됐지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18.5%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그 전달 2월달에 비해서는 사실은 2.6% 내려간 걸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3월 초반에는 오르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부터 내려간 걸 따지면 한 4%, 5% 가까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죠. 하여튼 뭐 지난 달에 비교하면 뭐 2.6% 정도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거래량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줄어들었고 뉴 리스팅도 한 12%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2월 달에 비해서는 좀 늘었죠. 지난달에 비해서는 거래량도 늘고 새로운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우리 발표한 거에 보면 언론에서 보면 이제 그 토론토 하우싱 마켓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셀러스 마켓에서 이제 좀 봉합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우리 온타리오에서는 포린 바이어 텍스가 15%였던 걸 20%로 올렸잖아요. 그렇지만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죠. 왜냐하면 먼저 포린 바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질 않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15%에서 5%더 올린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제 마켓이 워낙 스트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자체는 2월달 최고 기록에서 약간 미끄러져서 아직도 130만 불대를 평균 가격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뭐 똑같은 얘기에 글로벌 뉴스에서 똑같은 얘기고 약간 떨어졌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전체적인 하우싱 마켓이 토론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쿨링하고 있는 약간 냉각기가 돌아왔다. 냉각되고 있는 사인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금리가 올라서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리 뭐 0.25%, 0.5% 올랐다 그래서 마켓이 움직일 수 있는 마켓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으므로 해서 바이어도 그렇고 셀러도 그렇고 시장에서의 피로도가 누적된 거죠. 그래서 좀 어차피 쉬어갈 때가 됐다는 거죠. 제가 뭐 지난달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부활절이 오면 이제 마켓이 좀 쉰다 얘기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활절에 비해서 약 한 3주 정도 빨리 온 거죠.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쉬는 기간이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도 뭐 이 사람이 등산을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GTA 평균 가격을 보면 이제 빨간 이 선이 이제 가격선이고요. 파란 막대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이제 1월이나 12월 달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3월 달에 비해서는 약간 거래량이 30% 정도 줄었고 물건이 안 나오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전반적인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18.4%, 그렇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약간 꺾이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좀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빨간 선은 이제 토론토, 파란 선은 905 지역이에요. 이 토론토나 905 지역이나 다 같이 단독주택들은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약 5%에서부터 7%까지 꺾여졌죠. 그죠? 콘도는 한 1, 2주 늦게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콘도도 한 5% 정도 내려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늦게 시작했기, 단독주택이 먼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3월 한 달 다 이제 꺾인 거고,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3월 중반 이후부터 꺾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도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9.7% 올랐고, 단독주택은. 그 다음에 이제 905 지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5% 내려갔어도 23.6% 오른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죠. 세미 디테치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5 지역이 좀 꺾였고, 이제 토론토 쪽은 약간 좀 올랐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다. 그런 얘기죠. 예,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좀 꺾였죠. 이제 콘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약간 옆으로 간 모양이지만 3월 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해 보면 그렇게 되지만 3월 초에 올랐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이 피크에 비해서는 한 4%, 5%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가 이제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아직도 멀티 오퍼를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이미 이제 식어서 리스팅을 내놓으면 2주, 3주 기다려야 거래가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핫한 지역을 보면 클래링턴이 오샤와의 동쪽이죠. 더 동쪽. 스쿠곡은 그 북쪽이고, 윗비는 그 오샤와 가기 전. 그다음에 오렌지빌, 벌링턴 서쪽이죠. 미시사가, 오샤와 이런 쪽은 아직도 멀티 프로파를 제대로 잘 밟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이제 킹이나 뭐 브래드포드, 억스브리지, 조지나 뭐 토론토 센트럴이라 그러면 다운타운서부터 노스역까지 그 영 스트리트 중심으로 쭉 토론토 센트럴이죠. 그다음에 이니스필이나 이런 쪽은 이제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제 셀러스 마켓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거다. 그리고 뭐 4월 달에 아마 이제 금리를 이제 4월 말에 아마 캐나다는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초에, 4월 달에는 없죠. 레이트 조정이 없고 5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뭐 0.5% 이번에 올릴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의 70% 이상 되는 회사들이 지금 원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그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에너지를 쓰지 않는 비즈니스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값이 오르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원가가 오른다 그래서 내가 원가가 뭐 10불로 올랐다 그래서 가격을 10불 다 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하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회사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요즘은 이제 그 실업률이 적으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임금이 또 샐러리도 올려줘야 되고, 그죠? 거기다 대고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면 좀 겨우겨우 버티는 회사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실업자 증가하게 되고 고용도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특히 배가 잡이 없으면 집을 팔죠, 제일 먼저. 그죠? 특히 이제 중소형대 집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좀 하락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을 모기지 이자가 비싸서 주택을 못 산다라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에 의해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실업이 증가함으로 해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매물이 많아지고 또 구매력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그런 주택 시장에 미치는 거는 그런데 근데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지금 하락을 시작하는 것이 금리 인상 때문이냐?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제가 금방 보여드린 차트처럼 주택 시장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 영향을 끼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 한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택 시장이 벌써 하락하느냐? 물론 시장이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거다라는 그 분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매물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틀림없이 하락하고 이러한 상태는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까지 4번 더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면 그때 되면 이제 뭐 기준금리가 2% 정도 되고 뭐 시중 그 모기지 그 프라임 레이트는 뭐 3.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도 미치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올 가을이 되면 사실은 원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여요. 원유가가 안정될 거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올 가을이 돼서 원유가가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금리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올해 이민자가 늘어나고 코비드가 해결되면서 이제 이민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택은 그것만큼 공급이 확대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 아니라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다시 올 가을, 올 겨울이 되거나 겨울에는 어차피 시장이 쉬어가니까 지나고 나면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의 피로도가 축적이 돼서 누적이 돼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다. 언제까지? 연말까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2017년도 차트, 2017년도에 우리가 4월 21일인가요? 4월 22일인가 그 새로운 주택 뭐 메저링해서 뭐 뭐 포린 바이어 텍스 뭐 매기고 어쩌고 그때도 그 텍스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피로가 누적돼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갈 때 얼마나 되냐? 3개월 만에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때도 4월 말에 발표했고 8월 말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10월 가다가 12월 달에는 어차피 항상 연중 최저니까 12월 달에 이제 바닥이 보였지만 실제로 내려간 건 한 3개월 만에 다 내려갔어요. 내려갈 땐 빨리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오죠. 그죠? 천천히. 실제로 3개월 만에 뭐 12월로 따진다 그러면 5개월, 6개월 만에 7개월 만인가요? 7개월 만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데는 지금 그때 그 5월 달 피크를 회복하는 데는 얼마 걸렸냐? 바닥을 찍고 나서 그리고 2년이 지나서야 지금 그때 가격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점에서 정점으로 간 거는 2년하고도 7개월, 거의 3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렇게. 이 그래프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당연히 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동안 조금씩 밀리다가 이제 연말까지는 옆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때도 이제 꼭지점에 산 사람도 있고 8월, 9월 이해에 연중에 12월까지 바닥에서 사신 분도 있잖아요. 이때는 아무도 집을 살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산 사람이 결국은 그래도 가장 저 낮은 가격에 사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뭐 괜찮았어요, 다들. 그때 사신 분들 다 좋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 말 2020년부터 이제 급하게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21년. 그래서 2년 동안 급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급하게 오른 거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오르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해답은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심플해요. 다른 얘기 뭐 포린 바이어가 어쩌고 돈이 많이 풀려서 어쩌고 no, 전혀 아니에요. 그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아직도 지금도 저도 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올 연초에도 뭐 주택을 팔라 그러는데 시장이 어떠냐, 주택을 살려는데 어떠냐. 주택 거래 타이밍은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 언제 사면 좋으냐? 바이어스 마켓 주택 가격이 낮을 때 사면 좋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팔면 좋으냐? 주택 가격이 비쌀 때 시장이 뭐 셀러스 마켓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팔면 좋지. 맞는 얘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물건 언제 사면 좋습니까? 세일할 때 사면 좋죠. 언제 팔면 좋아요? 가격 비쌀 때 팔면 좋겠죠. 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집을 팔고 곧바로 집을 산다. 아니면 집을 사고 곧바로 집을 판다. 같은 마켓에서 사고 팔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세장에는 내가 좀 싸게 사고 또 싸게 팔고, 강세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이게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분들은 언제 팔고 언제 사면 좋으냐?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팔고 필요할 때 사시면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뭐 강세장에 팔면 좋겠다. 그 대신 또 살 땐 또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작은 콘도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겨간다. 그랬을 때는 그 작은 콘도와 집 간의 가격의 격차를 내가 현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모기지를 받든지 현금으로 메꿔야 될 때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죠? 언제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가 전체적으로 가령 마켓이 10% 20%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 갭도 10% 20%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갭이 10% 20% 줄었다는 거는 내가 돈으로 또는 모기지로 메꿔야 될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그 격차가 줄었을 때 약세장이 이론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다운사이징 한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가령 10%씩 올랐다고 생각하면 큰 집과 작은 집의 격차도 10%만큼 늘어났으니까 그 차이가 클 때 내가 다운사이징 하고 나면 작은 집으로 갔을 때 내 손에 남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거래 타이밍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언제 꼭 팔아야 되고 언제 꼭 사야 된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사고 필요할 때 같은 시장에서 팔면 크게 손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시장은 조금 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꼭 새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2달, 석 달, 4월 말, 5월 초 시장을 보고 있다가 뭐 이러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좀 보다가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 캐나다는 4월 말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5월 달에 어떻게 되느냐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석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서 제가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팔고 산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113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